네, 안녕하세요. 세금 모르면 당한다. 세모당입니다. 네, 정재천 회계사님. 최근에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영상을 한번 올리셨는데 다들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창업하면 그래도 가장 걱정되시는 건 자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그래도 요즘에는 네네. 좀 지원금 대출이나 이런 네네. 각종 세제 혜택들이 좀 잘 돼 있어서요. 네네. 물론 뭐 정부에서 창업을 지원하고 하니 각종 지원금 대출도 많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세상에 공짜가 있을까요? 창업자금 신청부터 지원받기까지 상당한 노력이 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신청도 까다롭고 경쟁률도 후덜덜하다고 합니다. 또한 또 대출은 규제가 상당하죠. 그래서 네. 요즘에는 결국에는 네네. 그냥 부모 찬스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네, 맞습니다. 부득이하게도 창업을 하려면 부모님께 손을 벌릴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부모님한테 받으면 또 증여세라는 이슈가 또 발생을 하기 때문에 좀 네. 약간 까다로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부모에게 돈을 받는다. 결국 이건 증여죠. 받는 금액의 10%부터 50%에 해당하는 세금을 부담해야 되는데요. 요즘 프랜차이즈 음식점을 해도 권리금, 가맹비, 공사비 3억 원 정도가 드는데요. 그럼 3억 원 정도면 네. 증여세가 얼마 정도 나오나요? 증여세가 얼마 나올까요? 3억 원을 받을 경우 증여세는 대략 4천만 원 정도가 발생합니다. 이런 세금을 내고 창업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네,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네. 3억을 증여받고 네. 세금 4천만 원을 내면 네. 그 차액인 2억 6천만 그 창업에 소요된다는 말이에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세법은 창업을 장려하기 위해서 최대 50%까지의 일반 증여세율이 아닌 일단 5억 원을 공제하고 그 다음에 10%의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결국 5억 원까지는 창업자금으로 증여세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방금 말씀하신 네. 것 중에 그러니까 프랜차이즈 음식점을 하는데 이 제도를 좀 활용을 하게 되면 그 3억 원에 대한 증여세는 없는 건가요? 맞습니다. 이 제도는 5억 원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결국 오늘은 창업 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그냥 뭐 아무나 이제 혜택을 주진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역시 맞습니다. 세법에서는 각종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들을 충족해야 되는데요. 창업 자금에 대한 증여세 특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선 창업 자금을 받는 사람은 18세 이상이어야 하고요. 창업 자금을 주는 증여자는 60세 이상의 부모여야 합니다. 그 다음에 증여를 받는 물건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어야 하는데요. 즉 아버지가 갖고 계신 건물을 증여받고 부동산 임대업을 창업했다. 이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무슨 물건을 받아야 되는지 궁금해하실 텐데요. 현금 또는 예금을 받아서 창업을 하시면 됩니다. 아, 현금 예금만. 네. 아, 그럼 혹시 네네. 창업 전에 지금 받은 돈을 갖고 네네. 좀 잠깐이나 뭐 네. 주식이나 뭐 다른 쪽에도 투자를 해도 되나요? 그러면? 역시 또 틈을 찾아 들어가시는데요. 이제 돈도 받았고 창업을 해야 되는데 당장 사업 아이템이 없을 경우도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근데 이 증여자금은 사업 용도에만 사용을 하셔야 되고 또 2년 이내에 창업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각종 세법상 받은 혜택들에 대해서 추징을 당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2년 이내에 네.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창업으로 이제 넘어가서 그 네. 돈을 받았고 네. 그리고 이상한 업종을 할 수도 있을 텐데 네네. 그러면 업종 제한이 또 따로 있나요? 지난번 정혜계사님께서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네.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에서도 업종 제한이 있었듯이 요번 과세 특례도 업종 제한은 동일합니다. 동일하군요. 네네.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지난 영상을 다시 한번 복습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설명드리는 창업 자금을 증여받고 그 다음에 지난번 설명해 주신 과세 세액 감면을 적용받는다면 최고의 설계가 아닐까 하는 일단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두 제도가 이제 네.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데 네. 이 지금 오늘 말씀하신 네. 그 제도에 네. 좀 또 다른 장점이 있을까요? 네, 그러면? 일반적인 증여 같은 경우는 10년 내에 증여를 합산해서 우리가 누진세를 적용해서 세부담이 커질 수가 있는데요. 네. 이 창업 자금은 다른 증여 재산과는 합산하지는 않습니다. 아, 결국 제가 창업자금으로 받은 5억 원과 아버지가 저한테 결혼할 때 주신 아파트를 합산하진 않는다는 거죠. 지금 설명해 주신 것만 봤을 때는 정말 네. 좋은 제도 같은데요. 네네. 혹시 이런 거 제도를 활용을 할 때 네. 좀 고려할 사항들이 좀 있을까요? 일단은 4년 동안 모든 창업 자금을 사용하셔야 되고요. 위에서 말한 각종 요건들을 준수하지 않거나 10년 이내에 창업 자금을 사업 용도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추징당하고 이에 상당하는 이자에도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부모님의 사망으로 상속세를 계산할 때 10년이 경과한
창업자금도 모두 합산하여 상속세를 신고하게 돼서 다소 불리한 측면은 있습니다. 아, 그럼 10년이 지난 창업자금도 네. 이제 부모님 상속세 이제 계산을 할 때 이제 네. 합산된다는 얘기시네요? 예, 맞습니다. 증여할 때는 세부담을 줄여줄 수 있지만 상속세 계산할 때 합산하여 정산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결국 상속과 증여는 좀 뗄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상속세 계산할 때는 각종 공제도 많고 하니까 상속과 증여의 상관관계도 있고 하니까 이것들은 결국 전문가와 상의 후에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 좀 다양하고 좋은 얘기 많이 들었고요. 네네. 자, 이상 세금 모르면 당한다 세모당이었습니다. 본 내용이 좀 좋으시고 하시면 저희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